평화생명TV 담디야식의 김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절초 또는 국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따분하고 지루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근대에 포섭되어 있는 까닭에 절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물 이야기를 하는데도 절기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던 3월 삼진날, 마을 어른들, 특히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꽃무늬 한복을 떨쳐 입고 장구를 메고 숲속으로 화전놀이를 갔습니다.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은 뒤 진달래 꽃잎을 얹어서 소댕에 지진 진달래 화전을 먹으며 한바탕 신나게 북치고 장구치며 봄날을 놀았습니다. 남성들이 여름에 철렵을 하면서도 보신탕을 끓이고 국화가 한창인 가을엔 중양절이라는 핑계를 대고 국화주를 나눴던 것처럼 말입니다. 봄날에 화전놀이에 남성 어른들이 없었던 것을 보면 온전히 여성들의 놀이였던 듯 합니다. 화전놀이는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하고 꽃놀이, 화류놀이라는 이름으로도 전해지고 있으나 요즘은 거의 잊힌 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3월 삼진날은 제사도 모시고 황희지의 곡수연을 본떠 술판도 벌였습니다. 그 흔적이 경주의 포석정이랍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리운 강남이라는 이름의 제목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저 고무줄 놀이를 하였던 기억만 있습니다. 들국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없이 놀리려고 하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들국화라고 부르는 꽃들은 대부분 국화, 구절초, 쑥부쟁이, 산국 등입니다. 거기에 가을에 지르대게 피는 개미취도 있습니다. 국화는 워낙 개량된 원예종도 많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집 안에서 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들은 다 개량된 국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늦가을에 인제 대암산 용늪에 갔었습니다. 대암산 용늪은 인제와 양구에 걸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1997년 남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늦가을이어서 구절초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절초 꽃이 아기 손바닥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절초 꽃잎은 그 반만한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구절초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자라는 또는 바람 부는 숲속 소나무 그늘 아래 어쩌다 두어 송이 피어있는 꽃잎이 아주 작았습니다. 흰이라고 발음해야 좋을 그 흰 빛깔의 구절초 꽃잎은 그 빛깔 때문에라도 삿대지 않고 순정해 보였습니다. 구절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구절초, 서흥구절초, 넓은 잎 구절초, 한라구절초, 포천 가는잎 구절초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있다는 것만 알 뿐 이 식물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 대암산 용늪에서 만난 구절초와 우리 동네 숲정에서 만난 구절초가 서로 잎 모양이 다르다는 것 정도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니 조금 더 공부해 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잎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으며 키가 큰 것도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같은 국화과이면서도 서로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분류하여 구별짓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속성인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같은 것을 찾으면서도 또 끝없이 나와 다른 것을 배제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그 속성 말입니다. 익숙한 것은 편하기는 하지만 또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이고 썩어서 부패하지 않을까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서로 교직하면 좋을 텐데 퍽 어렵습니다. 중양절이라고 술 한잔 하자 했던 동무는 이제 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생에서 마셔야 할 술을 다 마신 것인지도 모를 테지만 여전히 술에 대한 염탐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숲에서 자라는 구절초 꽃잎으로 술을 담그면 꽤 괜찮은 술맛이 납니다. 차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국화차는 주로 자잘하면서도 샛노란 빛깔을 띠는 상국 꽃잎으로 만드는데 이 또한 마실만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구절초 꽃잎을 말려 베개 속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향이 퍽 근사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조선 선조 때 학자이면서 문인인 고옥 정작이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화를 마주보며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면 가을 어느 날인들 중양이 아니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